잘 되는 약국들은 약국마다 그 컨셉이 있어요. 당연히 매출은 높아지고 수익도 좋아지거든요. 매출 차이는 7배에서 8배,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약국에 어떤 환자들이 오는가, 연령층이 될 수도 있고 질환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동네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의원, 저희 파트너 병원으로 있는 병의원의 특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 약국에 어떤 환자들이 오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강남성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10개 정도 약국을 경영을 해보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국,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상황들을 거쳐온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약국 약사입니다. 사실 잘 되는 약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매출하고 수익인 것 같아요. 높은 매출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높은 약국. 이 단순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약국장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잘 되는 약국들은 약국마다 그 컨셉이 있어요. 그 태생에 맞는 컨셉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약국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태생에 맞는 정확한 컨셉을 갖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면 당연히 매출은 높아지고 수익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약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없어요. 컨셉이 없고 그냥 여기서 이거 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고, 저기선 저기 하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이것저것 다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면 악성 재고율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런 결과들이 보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컨셉을 정확히 발굴해내는 약국장님들의 마인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약국, 안 되는 약국 매출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전문약이 매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방 중심 약국이냐 매약 중심이냐 약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지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 차이는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렵고, 왜냐면 과마다 이제 내과 같은 경우는 약제비가 높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약제비가 낮고 이래서 매출만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고, 수익으로 비교를 하자면 수익은 2.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최대였던 것 같아요. 동탄 1등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 구조가 굉장히 좀 태생이 특이해요. 양쪽에 큰 병원이 2개가 있는데 과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산부인과 위주고 한쪽은 이제 종합문전약국이라 2개가 완전히 다른 약국이 한 약국에 있는 그런 구조여서, 이런 태생을 고려를 해가지고 매대나 상담대 위치, 그다음에 이제 의자, 대기석의 의자를 이제 환자들 동선이 더 편하도록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쪽에는 임신 주수별 필수 영양제를 포커스 존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은 동탄 그 문전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르신들 위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약을 받아가시는 분들 위주로 포커스 존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파스 매대를 이벤트 매대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측약국을 한번 이제 개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존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태생에 맞게 컨셉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말이 어렵지만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약국에 어떤 환자들이 오는가, 연령층이 될 수도 있고 질환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동네의 특성일 수도 있고, 어떤 환자들이 오는가, 그다음에 이제 병의원, 저희 파트너 병원으로 있는 병의원의 특성, 그다음에 우리 약국이 있는 그 전체 동네의 특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 약국에 어떤 환자들이 오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동선하고 인테리어를 전략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경우는 이제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약사가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면 여기서 80%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막판에 했던 약국들은 거의 이런 컨셉을 잘 잡아서 거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약국이 소매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지나 개인의 이제 예약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각 약국마다 그 약국의 100% 매출을 실현해 내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약국의 캐파가 100%인데 100%의 매출을 낼 수 있으면 그건 잘 되는 약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구현해내는 이제 방법은 뭘까? 단순히 입지와 개개인의 능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국의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전략을 잘 구사할 수 있으면 충분히 100%, 120%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약국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좋은 약국 약사란 무엇일까? 그 부자 약사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거나 약국 경영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20년 동안 이제 다양한 약국의 경험을 하면서 사실 부자라는 개념이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당연히 안전하게 개국하고 좋은 수익률이 높은 약국을 운영을 하지만 마음적으로도 부자인 게 진짜 부자일 텐데, 그러려면 이제 사명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뭐 누군가의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 책임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때 진짜 부자 약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노하우들, 여기 다 담았어요. 꽉꽉꽉꽉 눌러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로 가볍게 강의 조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전부 다 책에 상세히 담았으니까, 이제 또 여기 내용이 뭐 상담하는 법, 어떻게 하면 매출과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을까, 또 동선과 인테리어는 어떻게 짜야 전략적인가, 그 다음에 약국 개국 전에 체크리스트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 개국한 후에 마케팅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런 템플릿도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약사님들이 읽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